반갑습니다. 역사대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현대사 첫 시간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파트를 얘기하도록 할게. 정조가 1800년에 죽어. 그리고 1863년까지는 앞서 배웠지만 세도정치 시기였어. 대원군이 집권을 하지만 사실상 요때 왕은 고종이었지. 이 고종이 12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왕의 아버지는 왕이어야 되는데 대원군은 왕은 아니었다. 대원군이 이제 대신 정치를 하게 돼. 그러다가 1873년 이제 10년이 지났지. 그럼 고종이 나이가 한 22살 되잖아. 그래서 고종이 이때 직접 정치를 하게 돼. 그리고 고종의 와이프가 민자영, 명성황후지, 민비라고도 하고, 고종 와이프가 민자영이라고 명성황후인데, 이때 고종이 집권하고 민씨 세력이 그 왕의 외척들이지, 외가댁, 민겸호, 민태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 대원군은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고종하고 민씨 세력들은 개화를 주장해.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1876년에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뒤를 이어서 미국하고도 조약이 체결된다. 자, 일단 오늘 강화도 조약까지는 얘기를 못할 것 같네. 일단 요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아둬라. 자, 대원군이 집권할 당시에 중국은 영국한테 문호를 개방한 뭐 그런 상황이었어. 난징 조약으로. 그리고 이 2차 아편 전쟁이라고 그때 영프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한다. 베이징을 점령해. 그리고 베이징 조약을 체결할 때 러시아가 도와줘. 그 대가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가져가면서 우리하고 국경을 접하게 돼. 이게 1860년이니까 대원군이 집권하기 3년 전이야. 그러니까 대원군이 집권할 때쯤에 안으로는 세도 정치 때문에 삼정이 문란했고 밖으로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면서 이런 위기가 왔었어. 이때 대원군이 개혁 정치를 시작하게 돼. 대원군의 개혁정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왕권 강화, 재정 강화. 자, 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폐지시켜. 비변사가 원래 임시군사기구였지만 최고기구가 됐잖아. 행정까지 다 담당했지.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정치는 의정부에서, 군사는 삼군부에서.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비변사를 폐지했다. 이 비변사를 세도정치 시기 안동 김씨가 장악하고 있었거든. 비변사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 지어. 그럼 경복궁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원납전이란 돈을 거뒀어. 원에서 납부하는 돈인데 누가 원하겠니? 일단 원납전이란 돈을 거두고 그 다음에 당백전이란 돈을 찍어냈어. 그건 그때 통용되는 상평통보의 일당 100의 가치를 지니는 돈이다. 당백전을 마구마구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해서 물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대전회통 법전이다. 법전 이런 거를 편찬했다. 그 다음에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이제 세도정치 시기 문란했던 삼정 문란을 해결해야 되는데 먼저 전세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다시 측량해. 양전사업이 토지를 측량해서 이 토지는 누구 거, 이 토지는 누구 거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지. 그래서 토지는 가지고 있지만 세금을 안 내는 숨겨놓은 토지. 신고를 안 해서 숨겨놓은 토지, 그 토지를 은결이라고 하는데 은결을 색출하고. 이게 중요하지. 호포제라는 걸 실시해서 집집마다 군포를 거두면서 양반도 군포를 내게 됐어. 원래 양반들은 군포를 안 내잖아. 근데 호포제라고 해서 양반한테 군포를 내라 하니까 양반들의 불만이 무지하게 많았어.
그다음 황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 원래 이 사창제가 춘대 봄에 대출하고 가을에 납부받는 요런 제도인데 황곡이 요걸 수령이나 향리들이 하면서 부정부패가 많았어. 그래서 수령 향리가 하지 말고 지방에 좀 덕망 있는 양반 혹은 지방의 어떤 사회단체 이런 데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받아라. 이게 사창제다. 그 다음에 서원을 철폐했는데 서원은 이제 양반들이 어떤 세력을 키우는 그런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됐는데 이 서원이 백성들한테 세금은 걷고 그 다음에 국가에 세금은 안 내는 뭐 이런 역할을 했었고 붕당 정치의 또 근거지가 됐었어. 그래서 대원군이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공자가 살아와도 용서하지 않겠다 라면서 전국의 서원을 한 47개인가 빼고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서원을 없애니까 양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 결국 호포제하고 서원 철폐 때문에 양반들의 불만이 많았다. 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통상수교를 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썼는데 이걸 다른 말로 위정척사라고도 한다. 위정척사는 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는 건데 이때 바른 것은 성리학만 바른 거고 성리학 외에는 다 배척하는 거야. 서양 세력 다 배척하는 거다. 자, 대원군 때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먼저 병인양요. 병인양요는 병인년에 양놈이 요란을 떨었다는 거야. 병인년에 쳐들어온 나라는 일단 프랑스지. 대원군이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한테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어. 근데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도움을 잘 못 받았어.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지만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천주교 신자 8,000명 정도를 처형했다. 이런 십자가 같은 거 그려놓고 밟으면 집에 보내주고 안 밟으면 그냥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다. 이 시험에 빠지면 우리는 지옥 간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빨리 간다. 뭐 이러면서 아마 다 죽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이 된다.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이고 도망간 3명 중에 1명이 이제 중국으로 도망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돼. 쳐들어온 게 병인양요다. 자, 병인 박해는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게 병인 박해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들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쳐들어와. 이제 강화도로 쳐들어오지. 우리 선교사를 죽인 그날이 조선국왕 너의 제삿날이다 뭐 이러면서 쳐들어온다. 요때 정족산성에서 양원수라는 사람, 양원수 장군,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이런 사람들이 역시 열심히 싸웠고 결국 프랑스를 물리치기는 하는데 이 프랑스가 한때 강화도를 점령해. 그리고 외규장각의 문화재를 약탈해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의궤 이런 것들은 돌려받았어. 근데 그냥 프랑스가 우리한테 빌려주는 걸로 이렇게 돌려받았고 직지심체 여절 이런 건 돌려받지 못했다. 병인양요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인데 대원군한테 통상수교 하자고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대원군 아버지 무덤을 파기 시작했어. 왜? 무덤 파서 해골 들고 조선은 효도를 중요시 여기니까 해골 들고 협상하려고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대원군 아버지 무덤 파다가 근데 그 대원군 아버지 무덤이 굉장한 명당 자리인데다가 그 뭐 석회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발라놓고 이래가지고 쉽게 이제 도굴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밀물 썰물 이런 차이도 있고 해서 어쨌든 오페르트 도굴은 실패로 끝나. 그리고 이제 실패로 끝나는데 대원군은 굉장히 열받았겠지. 같은 하늘 아래 너와 살 수 없다. 근데 오페르트는 전쟁 일으키는 것보다 무덤 파는 게 더 좋을 것 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 어쨌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대원군 아버지 무덤 도굴 미수 사건인데 충남 덕산에서 있었다.
그 다음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온 거지. 신미년에 양놈들이 난을 일으켰어. 외우기 쉽게 미자도 들어가네.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이 평양으로 왔어. 평양. 강화도로 온 게 아니라. 평양으로 와서 이제 행패를 부렸겠지. 행패를 부리고 마을을 약탈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평양 감사 박규수가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라고 했어.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불태우고 거기에 선원들도 죽이고 그랬다. 이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쳐들어와. 강화도로. 이게 신미양요지. 강화도로 쳐들어온 거.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죽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전투력이 굉장히 강했거든. 그래서 그쪽에 있던 그 광성보, 강화도에 있던 우리 그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다. 그 이후에 대원군이 절대 서양과 화해하지 않겠다. 척화비를 전국에 다 꽂아. 서양이 쳐들어오는데, 양이가 쳐들어오는데 화해하지 않는 것, 양이가 쳐들어오는데 전쟁하지 않는 건 곧 화해하는 것이고,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국에 척화비를 꽂는다. 자, 순서 좀 중요한데, 일단 병인 박해가 먼저야.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 요거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인데,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신미 양요가 일어났지. 그 다음에 중간에 오페르트 사건. 그래서 순서는 제병호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척화비. 중요한 거는 병인 양요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첫 강의는 여기까지. 수고했어.